아무래도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그 당시 이제 수행원들이 KTX를 직접 타고 강릉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KTX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제일 다리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두 정상이 자리에 앉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리 위에 지금 뭐 걸터 앉은 거죠, 지금? 네. 2000년대 중반에 그 경제 시찰단으로 와서 그때 KTX를 한번 북측 대표단이 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북측의 열차들이 지금 철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40km, 60km 뭐 그 정도밖에 속도가 안 나거든요. 굉장히 그 KTX는 굉장히 굉장히 놀랍게 좀 다가오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 특히 평창올림픽에서 경강선 KTX가 한번, 새로 선보였죠. 최근에 이용을 하면서 더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보다리 위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리고 있는 그 미래상이 있더라면요. 우리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얘기하는 이 황해축, 이제 서해 쪽이죠. 예. 그 철도가 연결돼서 지금의 영변 핵시설 단지를 가로질러서 중국으로 가고 이쪽 동해축은 이 풍계리 핵실험장 위로를 지나서 러시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지금 분위기로 보면 또 그런 시대가 좀 조만간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뭐 조심스러운 낙관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풍겼죠. 일단 자주 만나거나 수시로 만난다는 게 이제 서로가 합의만 되면 자주 보면 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죠.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런 부분은 문 대통령도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핵화 문제만 잘 풀린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단 그냥 단순히 기대만은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보다리 끝 부분에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두 정상의 모습인데요. 이제는 취재진까지도 다 물리고 두 정상이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공동 취재단의 카메라, 생중계 카메라가 먼 곳에서 좀 당겨서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 좌석은 이번에 새로 그 보수를 하면서 새로 만든 건가요? 지금 그런 것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저 다리를 보면은 이제 하늘색으로 사실 뭐 주변 경관과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고 또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T1, T2, T3 건물 군사정전위 건물도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군사정전위 건물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이제 유엔의 색깔이어서 그렇게 칠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곧 이어서 열리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고 이슈 자체도 비핵화 문제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남북 정상 사이에서는 그동안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기시해 왔고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꺼려왔었는데 아마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정상회담이 될 것 같고 오늘날 지금 현재 그 단독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의견들이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부터 상당 시간을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듣고 표정은 다소 심각한 표정도 가끔은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만간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 초에 예정돼 있고 5월 중순에 한미 정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그 많은 의견을 들음으로써 가서 그 중요한 회담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심중과 생각을 좀 가서 전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뭐 저 내용은 뭐 당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내용이 또 있을 것이고 예. 뭐 아베 총리에게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할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떤 북미 정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회담, 그러니까 배석자들이 있는 회담이 아니라 저렇게 단둘이 대화하는 산책 일정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양 정상 간에는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그 단독 그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만들어 주는 게 양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케미스트리, 분위기 이런 것 등을 형성을 해 주는 것이 네. 향후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봐도 뭐 툭 터놓고 예. 라든가 무릎을 맞대고 솔직하게. 라고 해서 실제로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자, 도보다리에서의 산책이 몇 분까지 한다. 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 6시 반에 지금 환영 만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 계속 담소를 나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밖에서 담소를 나누기가 참 좋은 봄날이기는 합니다. 네. 네. 자, 차를 한 잔씩 함께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상했을 때 그냥 쭉 걸어갔다가 쭉 돌아오는 예.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이 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식수 행사가 끝난 게 4시 35분 정도였거든요. 네, 36분 정도였죠. 36분. 그런데 네. 벌써 이제 4시 50분이 돼가니까 15분 이상을 지금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떤 뭐 사진을 위해서, 뭐 촬영을 위해서 그냥 도보다리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그런 회담장에서는 모습입니다. 나눌 수 없었던 예. 그런 내용들을 주로 대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저 예상해 볼 수 일정이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아마 정상회담 준비에 있어서 저 일정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회담에 있어서 뭐 배석자들이 있는 대화는 사실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놓으면 되는 건데 저 부분은 어쨌든 두 정상이 이끌어야 되는 거고 지금 대화의 주도를 지금 문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봐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거를 좀 털어놓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리 예정이 돼 있었고 저 다리의 그 동선까지도 누구나 파악을 할 수 있었겠죠. 준비를 네, 당연히 했다면 보고가 네. 됐겠죠. 사전에. 그런 그 다리의 길이라든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앉아서 나눌 수 있는 그 대화의 길이 이 정도를 감안을 해서 공식 회담장에서 나누지 못할 더 내밀한 이야기를 계획했을 수도 사실 있겠군요. 1차 정상회담하고 2차 정상회담 때는 보면은 그런 어떤 정세, 한반도 정세가 작년처럼 그렇게 엄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사안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였다고 한다면 네.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한반도 긴장이 굉장히 엄혹해졌던 상황에서 이를 전환시키는 지금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남북 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지한 대화가 지금 필요한 타이밍이고 시점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문 대통령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아마 저 단독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준비를 통했고 그런 얘기들을 풀어놓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좋아서 상당히 다행이라는 또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뭐 오늘 올해 이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양국 정상이 저런 곳에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매년 4월 이맘때면은 한반도가 가장 얼어붙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 연합훈련이죠. 연합훈련과 그렇죠. 그래서 매년 4월 위기설이 우리 국민들한테 귀가 따갑게 들렸던 건데 올해 4월은 1년 만에 예. 또 짧게는 작년 12월까지도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긴장이. 예. 불과 한 4개월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은
아마도 우리 정부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그 노력이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 이것이 만들어놓은 어떤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는 과연 두 사람이 저기에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두 정상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저희만큼이나 그 궁금할 부분이 것 같아요. 아마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뭐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대와 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 정상회담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화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다음 일정은 6시 30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6시 15분에 이설주 여사가 판문점에 도착하는 것으로 네.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을 넘기지는 않겠죠. 그 사이에 그리고 정상회담에 합의문이 나와서 예. 선언과 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 1시간 내로는 합의문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보통 해봅니다. 그 외국 정상들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는 통역이 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저렇게 내밀한 대화를 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단독 정상회담은 사실상 말이 통하는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장면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통역이 없는 정상들의 대화, 정상회담 장면. 네. 참 이례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만찬을 하게 되면은 앞서도 이제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건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사를 하고 건배 제의를 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배 제의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도 이제 또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또 그 부분에도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담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정상회담 같이 또 무거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만찬장 같이 좀 더 가볍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자, 남북 간의 합의문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두 정상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며 취재진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단독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나눈 이야기는 순전히 이제 양국 정상의 기억에 의존을 해서 이제 나중에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은 알려지고 또 둘이 이제 묻고 갈 부분은 묻고 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네. 또 알려지게 될지 또 그 궁금한 대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 등이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회담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모두 남북 정상들에게 그리고 남북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비핵화를 이루고 그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간다라면 아마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런 비전? 비전을 아마 또 뭐 제시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또 특히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했을 때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또 발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을 착안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뭐 그런 논리로 뭐 설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은 제한적인 개혁 개방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개혁 개방.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특구에 대한 실험은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 전 국토를 이제 개혁 개방의 상태로 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비핵화 문제만 풀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개혁 개방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게 되면은 결국 북한 민생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어떤 플랜 이런 예.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떤 문 대통령이 조언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의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도보다리에서 이뤄진 회담이 4시 42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대화가 오고 또 가고 있습니다. 사실 15분만 해도 이건 통역이 필요 없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거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될 만한 지금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부원장님께서 아마 정상회담 의제에 있지 않았던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수행원들 중에서는 경제 관료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뭐 경제 문제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뭐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문제는 또 어떻게 볼 것인지, 또 나아가서는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나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 관련해서 또 다양하게 논의할 부분들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구상을 갖고 있죠. 예. 그 구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또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전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전제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예. 네.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집권 이후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선언을 했고, 최근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부분은 병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매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핵화라는 부분하고 경제개발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북한의 어떤 개발을,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아마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간헐적으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경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얘기의 주로 화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경제 올인 전략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국제 정세 상황에 예.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그 속에서 우리 남북 간이 공동으로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화제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저렇게 자연스러운 장소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저 그런 것을 보면은 또 역시 이설주 여사를 초청을 했던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정상 국가의 수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차를 마시면서 회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판문점이 그동안의 어떤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일환으로서 지금 두 정상이 단독 정상회담을 지금 벌써 18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도보다리라는 곳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셨을 텐데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주 명물,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또 앞서 이제 홍현익 위원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요. 2000년 이제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라파 사람들이 자꾸 구라파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럽 서구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더러 자꾸 은둔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서 내가 은둔 생활에서 해방이 됐다라면서 크게 웃는 그런 네.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자, 어찌 보면은 이번 대화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은둔 생활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번 중국 방문을 통해서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정상회담 치고는 첫 번째 정상회담 치고는 모양새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예. 밤에 그 기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몰래 만나고 오는 그런 일정이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었고요. 예,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가 좋지 않았는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국제사회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데뷔하는 모습으로서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북중 정상회담이 지난달 말에 이루어졌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이 두 번째 공식적인 외교 무대인데 시진핑 주석의 캐릭터 그리고 문 대통령의 캐릭터 이런 것 등이 또 비교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조금 밝은 표정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잠깐 비쳤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안 문제도 뭐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여러 가지 장소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 또 확실히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는 싱가포르가 될지 몽골이 될지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 안전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이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저 판문점이라는 장소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표현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인들에게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이 있는 곳이라고 군사적인 대치가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장소인데 정상회담하기에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주변이 다 완전히 통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별도의 뭐 외곽 경호 인력 같은 것이 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회담하기에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저렇게 도부다리처럼 두 정상이 별도로 이렇게 이 한적한 곳에서 한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 별로 이 도심에는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정상회담하기로는 아주 적절한 곳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웃음을 그리고 좀 또, 지어보기도 하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을 부분이 지난해 11월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저 판문점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죠. 헬기까지 탔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갈 뻔했던 판문점을 또 이렇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와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가 또 되는 그런 의미도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면은 판문점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이제 1박 2일 또는 2박 3일 회담 같은 게 어렵다는 그런 부대 시설이 좀 가까운 곳에 숙소나 숙박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당일 회담으로서는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2박 3일, 3박 4일 회담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네. 예. 도보다리의 모습입니다. 50m 길이랍니다. 1953년 정전협정 맺은 직후에 생긴 다리인데 예. 군사정전위원회 인원이 판문점을 드나들 때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다리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지는 않은데 습지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으면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비가 합니다. 많이 오게 되면 물골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1953년과 60년 사이에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립국 감독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이 요원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던 다리인데 53년과 60년에 설치할 때는 저게 나중에 이런 장소로 활용될 거라고 네. 생각을 못했겠죠. 당연히. 네. 그 나란히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좁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식 수행원들이 지난주 저곳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 도보를 했던 게 사진에 찍히기도 했는데 예. 아마 이런 목적 때문에 아마 비중을 두고 답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청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초반부는 문 대통령이 대화를 많이 주도했다 그러면 지금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번에 또 상당히 이제 두고두고 화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말하는 방법, 화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공개된 내용, 이번 회담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왔다. 아, 근데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뭐 하면서 네. 이제 웃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NSC 이야기 또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 NSC 아침 일찍 참석하느라 새벽잠을 설쳤다던데 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겠습니다. 라면서 다소 약간 놀리는 핵실험이나 대륙간 예.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면 보통 이제 새벽 시간이나 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NSC가 소집이 그때 되니까 새벽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연평도 주민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 좀 응수를 또 했던 가볍게 응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직설적인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또 이제 뭐 평창 고속열차 좋더라. 남측에 이런 환경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 있다가 이제 북에 오면은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 좀 민망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솔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교통 사정이 열악하다. 이게 뭐 예. 민망할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 원수로서 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어떤 그 솔직함 이런 예. 것 등이 좀 보였던 지금까지 화법입니다. 아까 그 오전에 그 모두 발언 시에서는 유시 부분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 신호탄을 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가 웃습니다. 아, 그래서 상대방이 쐈다라는 것은 남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남쪽 그 사람들이 호응을 이제 웃지를 않으니까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표현을 합니다. 아.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예리하게 보셨군요. 예,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게 유머를 미리 예. 준비해 와서 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웃겠지 뭐 이런 준비까지 다 해온 걸 보면 굉장히 그 남쪽 소식에 대해서 남쪽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예.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자,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가르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에서 스타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웃음이 터졌다. 예, 그런 뭐 평소에 화법으로 볼 때, 그런 뭐 직설적인 화법으로 볼 때 지금 나누는 대화에서도 단순한 그냥 교제를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정말 속내를 털어놓은 그런 대화가 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4시 42분부터 단독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30분 가까이 계속 네. 단독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정상회담에 있어서 그러나 근데 그 과거에 딱딱하고 냉랭했던 정상회담도 우리가 좀 과거에 몇 차례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유머 코드 이런 코드들이 솔직함 이런 것 등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상회담의 이 성과물을 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화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잠시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다음 저희 뉴스 특보 순서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이상복 부장이 진행을 하는 5시 정치부 회의를 통해서 또 관련된 소식들 자세히 전해드리고 아마도 그 시간에는 6시 15분에 이설주 여사가 판문점에 도착하는 장면들 아마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녁 합의문, 7시부터는 뉴스룸, 특집 뉴스룸이 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가 진행하는 특집 뉴스룸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 스튜디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의 모습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삼지연 관광악단 그리고 북측으로 올라간 우리 예술단 예. 이런 쪽에서 보면은 뭐 봄이 온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새로운 봄 이렇게 봄을 주제로 해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제 환송 행사할 때 제목도 하나의 봄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봄을 많이 주제로 삼았는데 이러한 새로운 봄을 맞아서 이 봄볕을 맞으며 이 두 정상이 계속해서 단독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정을 따지고 보면 모든 일정들이 상당히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1월 1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곳 통일의 집에서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실무회담도 이례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합의문이 나오기까지도 굳이 이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기울일 부분들이 다음 정상회담의 날짜 일정을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잡는다라면은 그 일정을 공동선언문에 명시를 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 정상 다 정상회담 정례와 또는 수식 개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정례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럼 정례화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두 정상이 아, 이제 예, 이제 대화를 일어나요. 마치고 일어나는 자, 모습이군요. 42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 정확히 30분 동안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이제